요즘 사회적으로 별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가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겪거나 보게 되기는 하는데 요즘엔 그야말로 무법지대인가 싶을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범죄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갑질이나 스토킹, 또 폭력사건 같은 일들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하나 터졌죠. 전청조라는 사람의 사기 행각 사건을 보면서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황당하고, 참 이게 뭘까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유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웃기에도 뭔가 이 사회가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망상장애다, 허언증이다, 관종이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성격장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격심리학론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전문가들이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인지인데 자기와 타인 또는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정서인데요. 이 정서적 반응의 범위, 강도, 안정성, 적절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충동 통제의 부분인데 내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해버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융통성 없이 여러 상황들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에 인격장애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장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A군으로 분류되는 성격장애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계성 성격장애, 분열적 성격장애, 편집적 성격장애가 있고요. B군이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적인 특징을 가진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리고 C군에 이제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점철된 증상이 나타나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B군에 속하는 성격장애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범죄도 아닌 애매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고 사회 악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B군에 속하는 연극적 인격장애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연극적 성격장애는 다른 말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라고도 합니다. 연극적이고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을 과신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은 이 관종이라고도 하잖아요. 연극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관심과 집중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불편하거나 부적당하다는 느낌을 느낀다. 그들은 자주 드라마틱하게 주의 관심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유의나 열정으로서 새로운 안면을 얻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매력을 풍기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삶을 파티처럼 살기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드라마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은 얄팍하다. 그리고 급격하게 감정 표현이 변한다. 이 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 자신에게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체적 모습을 사용한다. 그들은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옷과 몸에다가 시간, 돈,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칭찬에 굶주린 사람일 수 있다고 책에는 쓰여 있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나쁘게 하거나 또 비판적으로 하면 굉장히 과하게 화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디테일이 좀 부족하고 또 과한 인상을 주려는 언어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견을 강하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밑에 깔린 기반이 없고 사실과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얘기 자체가 항상 애매하고 혼란스럽다고 책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얘기를 계속 허언증처럼 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이 연극성 인격장애라는 것이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이 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자화자찬이 특징이다.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다. 그들은 친구들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할 수도 있다. 감정을 과도하게 대중쇼로서 표현을 한다.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들이 맺은 관계보다 굉장히 더 친한 척, 친밀한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 내가 저렇게 친했나?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혼자 그 사람과의 어떤 로맨틱한 상상으로 빠지는 일이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관계는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밀한 관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면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관심의 한복판에 있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우울하게 된다. 그들은 흥분, 자극, 고상함을 갈구할 수도 있다. 그들은 늘 하는 일에는 지루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욕구 충족이 지연되면 종종 좌절하거나 참을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네, 같은 비군에 속해 있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들과 아주 흡사하면서도 뭔가 다르죠.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또 계속 관심받고 싶어하는 것 보면 애정결핍과 과시욕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돼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 책에는 연극성 인격장애의 비율이 인구의 2~3%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옛날 책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한두 번씩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나르시시스트도 종종 봤고 연극성 인격장애인 사람도 겪어봤어요. 나르시시스트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오늘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연극성 인격장애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굴 조종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과하게 몰두를 하거든요. 인정욕구가 심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 주변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신을 인지하고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이 성장의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계속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면 그 내재된 허영이 그들을 어린아이에게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굴레가 되는 것일 겁니다. 요즘 일어난 별 이상한 사건과 엮어서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바뀔 수 없겠지만 인격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고 분명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책임을 갖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한 애착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람이 변한다고 해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공동체가 노력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핵개인의 시대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 이상하고 무자비하고 무섭고 또 섬뜩한 이상한 사건들이 그 개인주의적 삶에서 탄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람을 구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도 손 내밀어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서 측은지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는 씨앗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